자,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이 프랙처한 플로어, 월, 글라스, 그리고 프레임, 그리고 마지막 그 에어컨, 기타 부품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다이나믹 노드에서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 팩트 프래그먼트나 팩트 지오메트리로 만들었고 gat에 나가서 이거를 프랩이니까 뭐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리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하나 더 만들고, 자, 이 노드는 심 빌딩 A 이렇게 보고 빨간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오브젝트 멀지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건 뭐죠? 프랩에서 플로어에 이거 아웃풋 재료를 쓸까요? 아웃풋 재료를 써서 빌딩 A에 아웃풋 재료를 가져오면 이렇게 얘는 지금 RBD 팩이 된 거죠. 그쵸?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 플로어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를 $OS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플로어를 가져왔으니까 여기에는 월이라고 해볼까요? 월 하면 이렇게 월을 가져오죠. 네, 플로어를 먼저 해볼게요. 플로어를 RBD 언팩을 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오메트리에는 팩트 프래그먼트 263개, 컨스트레인, 그 다음에 프록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RBD 언팩을 했으니 얘로 시험 삼아서 한번 부셔볼게요. 아셔야 될 거는 9.18.5부터였나 이 RBD에 관련된 이 노드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원리는 exploded view. 이건 RBD exploded view가 아니고 그냥 exploded view. 왜냐면 네임 어트리뷰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든 하이레즈죠. 하이레즈 지오메트리인데 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프록시를 보면 이렇게. 그렇죠? 이 디테일한 엣지 디테일들을 다 무시하고 이 프록시 지오메트리만 가지고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를 이 하이레즈 지오메트리로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죠.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답넷에 들어가는 지오메트리는 이 하이레즈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프록시 지오메트리. 프록시 해주고 얘를 하이레즈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역할은 똑같습니다. 얘가 먼저 들어가고 탑넷에 아웃. 우리가 필요한 건 블릿 솔버인데 얘가 RBD 튜토리얼에 다뤘지만 RBD 솔버가 있고 리지드 바디 솔버가 있고, 근데 보시면 리지드 바디 솔버는 여기가 솔버 엔진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블릿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 블릿 이쪽 탭을 쓴다는 얘기인데 얘가 보시면 똑같아요. 컨스트레인 솔버는 뭐고 컨스트레인 이터레이션은 뭐고 컨스트레인 솔버 똑같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얘는 뭐 사실 노드 여러 개만 더 있다 뿐이지 얘가 더 심플하겠죠. 지워버리고 집어넣고 우리는 RBD 팩 오브젝트를 연결해주고 우리는 첫 번째 그럼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드 아웃풋을 디스플레이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단축키가 9.5 버전에는 저장이 안 돼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는 아무 폴스도 없는 거죠. 그래비티도 없고 누가 와서 부딪히는 것도 없고. 이게 RBD 팩트 오브젝트에 가보면 여기에 이 이니셜 오브젝트 타입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오브젝트. 얘가 이제 액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비티만 먼저 한번 폴스를 줘볼까요? 그래비티.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자, 지금은 그라운드 플레인도 없고 왔으니까 끝없이 내려가겠죠. 가장 간단하게 그라운드 플레인을 놓고 이런 멀지를 해주는데 레프트가 라이트에 영향을 주게. 그러면
가상의 그라운드 플레인이 제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쏟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가만히 있다가 비행기에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래비티가 있기 때문에 얘가 플레이를 시키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를 잡아주는 뭐가 필요한 거죠? 예, 컨스트레인이 필요한 거죠. 컨스트레인. 컨스트레인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서 컨스트레인이 나오죠. 얘를 컨스트레인. 일단 얘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풋에 컨스트레인을 끼워서 두 번째 인풋에는 이 어트리뷰트가 뭐가 있는지 보면 constraint name, constraint type이 RBD pack, RBD material fracture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onstraint name은 우리가 만들어준 이 각각의 피스들의 네임인 거고, 이 프리미티브에 가보면 프리미티브 체크를 해보면 이 하나하나가 다 프리미티브인 거죠. 이 프리미티브의 constraint 어트리뷰트들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constraint name은 글루고, constraint 타입은 안 정해져 있고, constraint tag는 concrete fracture 2고, impulse half life 이렇게 다 rest length도 있고, 얘를 가져오는데 얘를 우리가 글루 컨스트레인을 쓴 거잖아요. 컨스트레인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그럼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써 있죠. 여기 오브젝트 연결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 constraint to create, 우리는 glue constraint을 만들 거죠. glue constraint relationship,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럼 에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는 glue가 들어갔고, constraint의 지오메트리는 second input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가이드 옵션이 레드고, 여기서 얘를 디스플레이를 꺼주면 레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컨스트레인이 제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시 얘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얘 가이드를 꺼주고, 이거 켜있으면 약간 느려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끄고, 그냥 켤까요? 와이어 뷰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폴스가 그래비티에 의해서 이게 끊어질 거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하면 끊어지지 않죠. 근데 이 글루 컨스트레인의 데이터 옵션에 보면은 스트렝스가 만이에요. 만. 그럼 1로 줄여볼까? 1. 컨스트레인은 폴스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물리적인 타격을 가해야지만 끊어지지 폴스로는 얘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와서 부딪히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에어플레인 모델에 가볼게요. 엔진.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건 얘를 프랩 빌딩이고, 이걸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볼까?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서 프랩 에어플레인으로 만들어서 오브젝트 멀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가져올게요. 얘를 가져오고 into this 이렇게 가져왔죠. 사실 이 멀리에서 봤을 때 이 비행기가 부딪힐 때 이 블레이드나 엔진이 부딪히는 거는 잘 안 보이니까 바디가 바로 여기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얘가 다행히 얘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개 하고 바디 얘만 필요하고, 딱 얘만 필요하죠. 엔진도 한번 불러볼까요? 엔진 프랩. 그렇죠. 얘는 다 필요하고, 그래서 얘를 팩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바로 팩을 해주고, 그러면 팩 지우가 하나가 됐죠. 그리고 어셈블로 네임을 플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임 어트리뷰트 들어가는 팩 지오메트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팩트 플레인. 얘를 시뮬레이션에 가져올게요. 오브젝트 멀지로 세 번째 보세요. 다 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RBD 팩 오브젝트에
하나만 더 연결을 하되 얘는 여기 보시면은 얘 디스플레이 플래그를 해주면 얘가 바로 나오는데 뭐였죠? 세 번째 보셨죠? 그러면 바로 입력을 받죠. 여기까지 해주면 그래비티까지 해주면 얘 떨어질까요? 그렇죠.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얘는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 얘는 액티브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디포밍이나 마찬가지. 얘가 디포밍은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뭔가 모양이 변하지는 않는 디포밍 스태틱이 되는 거죠. 얘만 확인을 해봤을 때 얘가 어떻게 잘 팩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를 끄고 분리 데이터의 쇼 가이드 지오메트리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얘는 무조건 이 컨벡스 헐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뭐라 할까 이 모서리들을 연결하는 큰 지오메트리, 얘를 커버하는 큰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를 뭐 컨케이브로 하면 실제로 이 모양이 되겠지만 컨케이브는 컨벡스보다는 시뮬레이션이 좀 느리고 아직은 좀 오류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컨벡스 헐로 진행하겠습니다. 컨케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컨케이브로 해보고 이게 아웃풋에 놓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와서 모서리를 치고 그냥 지나가네요. 얘를 볼까요? 디스플레이를 끄고 분리 데이터 show 가이드 지오메트리 그리고 얘는 꺼버릴게요. constraint의 show 가이드 지오메트리 끄고 지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속도가 빨라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 다음 프레임에 보면 여기가 부딪히겠지만 이 다음 프레임에 그냥 지나가버려. 그러면 얘를 컨벡스로 바꿔볼게요. 얘를 컨벡스 홀로 바꾸고 그러면 큰 게 지나가는데 얘도 그냥 지나가네요. 왜냐하면은 얘를 볼까요? 이 글루에 컨스트렝스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로 바꾸고 그렇죠. 부서지죠. 왜냐면 글루의 컨스트레인이 너무 커서 컨스트레인의 스트렝스가 너무 커서 얘가 부서지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보면은 지금도 이 컨스트레인에 대한 이 스트렝스 값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이렇게 심심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컨스트레인에 대한 작업들을 좀 해줄 거예요. 일단 리지드 바디가 잘 작용하는 건 봤고 시뮬레이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어차피 비행기 부딪히는 부분이 여기가 그라운드가 이쪽에 있어서 계속 멀리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라운드도 안 보여버리게. 여기가 날개가 거의 부딪히잖아요. 얘도 이제 분리 데이터 끄고 디스플레이로 보면 얘도 분리 데이터 끄고 디스플레이로 보면 지금 컨벡스 헐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넓게 지오메트리가 잡혔었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엔진 부분은 잘 안 닿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를 솔드 지오메트리 얘를 가서 얘는 빼버릴게요. 얘만 또 할게. 그리고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서지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해줘야 될 건 나머지 이 팩들을 다 불러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먼저 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건지. 얘가 이렇게 부서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납 임포트를 하면 납 네트워크는 얘를 가져올 거고 오브젝트는 얘를 가져오는 거죠. 오브젝트는 다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납 임포트를 포인트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얘 결과물을 보면 이 팩 오브젝트를 한 포인트들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할 거는 여기에서 transform pieces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템플릿 포인트는 얘고 실제로 얘를 연결시킬 건 하이레지 이렇게 해주면 하이레지들이 대신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해볼까? 얘는 패치 지오메트리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세이브 한번 하고 얘를 한번 다 나머지들도 다 불러볼까요? 월이었죠? 월도 가져오고 하이레즈에 머지를 해주고 프록시에도 머지를 해주고 컨스트레인에도 머지를 해주고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 두 개가 불러왔죠. 두 개만 해볼까요 또?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올 때 막상 부딪히는 프레임이 한 38 프레임이니까 여기를 줄여볼게요. 30 프레임. 이제 앞에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30 프레임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기본화시켜. 나머지도 불러볼까요? less 이렇게 frame constraint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문제는 애들이 지금 constraint display geometry 끄고 윈도우 컨스트레인이 안 들어왔네요. 그죠? 윈도우하고 프레임 컨스트레인이 안 들어왔어요. 다 글루인데 글루가 안 들어왔다는 건 여기서 한번 시뮬레이션 리셋을 해볼까요? 왜냐면 시뮬레이션 스타트 프레임이 1001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1030 시작 프레임을 바꾸면서 이게 리셋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얘도 1030으로 바꿀까요? 그리고 들어가서 실버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대충 보시면 이게 월은 좀 더 잘게 프랙처가 돼야 되고 문제는 여기 보시면 비행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 프레임 하나가 떨어지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지오메트리끼리 어느 정도 이 페네트레이션이 일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네들끼리 약간 시뮬레이션이 시작을 하면서 서로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유리창이랑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스트레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컨스트레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 자기네들끼리만 컨스트레인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윈도우는 윈도우끼리만 이 프레임은 프레임끼리만 컨스트레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프레임하고 윈도우하고도 컨스트레인이 돼서 이 서로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월하고 프레임하고도 컨스트레인이 돼 있어서 얘네 서로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이 비행기가 부딪히기 전까지는 서로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게 잡고 있다가 비행기가 여기 충격을 가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이 컨스트레인이 끊어지면서 팩 지오메트리들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튀기거나 이제 그 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 컨스트레인이 나오는 얘네들 가지고서는 작업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컨스트레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리지드 바디 강의 때도 얘기했듯이 RBD 시뮬레이션의 거의 대부분은 프랙처하고 컨스트레인 잡아주는 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거의 알아서 해주는 거여서 걔네들 얼마나 정교하게 잡고 얼마나 아티스트 디렉션에 맞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이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지오메트리 픽스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희 이제 이 작업을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로 여기는 봤지만 이게 똑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부서지면은 실제로 트랜스폼 PCS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는 이 하이레즈
지금 뭐 거의 하이레즈도 아니네요. 얘 특히나 이 월 같은 경우는 이 단면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엣지 디테일이 있긴 한데 윈도우도 그렇고 윈도우는 깨지지도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컨스트레인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거기까지 해볼까요? 마지막 하나. 아, ETC였구나. ETC. ETC의 아웃풋 제로. 이제 심 여기 노드 자주 와야 될 테니까 얘를 컨트롤 저는 1번 이런 자주 가는 노드를 1번 컨트롤 1번으로 정해놓고 어디를 가 있더라도 그냥 1번만 누르면 바로 가게. 그죠? 네. 얘가 에어컨이 아니고 ETC. 지금 얘가 얘는 팩트 프로그래먼트 얘는 그 RBD 팩을 안 했죠. 얘는 바로 이거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컨스트레인이 아니고 프록시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로 떨어지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아까 이 페넌트레이션이 지네들끼리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거. 이거 보시면 뭐 난리 났어. 이렇게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첫 RBD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를 그 플립북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게 어떤 느낌이다. 뭐 얘가 너무 콘크리트인데 비행기에 부딪혔을 때 너무 좀 방정맞게 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나는 좀 더 묵직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리플레이를 해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난 여기 팍 깨져갖고 더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요. 아무튼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보겠습니다.